이 이야기는 2018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깨어나고 태양이 산 위로 떠오르면서 흙길과 소박한 집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집들 사이에는 한 겸손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녀 야스민, 그녀의 남동생 파리드, 그리고 매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야스민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상냥하고 생기 넘치는 소녀일 뿐만 아니라 시각 및 운동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살 파리드는 누나를 매우 사랑했고 가능한 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집 앞에서 하루 종일 놀며 야스민은 얼굴에 닿는 태양의 따스함과 이웃의 소리를 즐겼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사랑과 소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림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치인의 아들로서 오만한 젊은이 카림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오후 야스민과 파리드가 평소처럼 놀고 있을 때 카림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악의적인 눈빛은 야스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어리고 무력한 파리드의 존재는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림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갔고 파리드의 절박한 외침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날 카림이 저지른 범죄는 야스민과 그녀의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의 범죄는 고통, 부당함, 그리고 절실한 정의 추구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 빨리 일어나서 파리드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고 야스민은 집 앞에서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며 파리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그 단순하고 소중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갑자기 카림이 나타났어요. 파리드는 카림의 그 악의적인 미소를 보고 오싹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그 청년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고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카림이 천천히 다가오자 파리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누나와 카림 사이에 두었어요. 하지만 11살 소년의 작은 몸은 카림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카림은 파리드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파리드는 땅에 쓰러졌고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며 누나가 공격자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았어요. 야스민은 저항하려 했지만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도저히 버틸 수 없었어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파리드는 일어나서 카림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도움을 외쳤어요. 하지만 카림은 소년의 필사적인 시도를 비웃었어요. 카림은 무서운 속도로 야스민을 끌고 갔고 파리드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뒤쫓아가며 소리쳤어요. 고통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고 그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어요. 카림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외진 곳으로 야스민을 데려갔어요. 파리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외쳤어요.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외침을 듣고 놀라서 나타났어요. 야스민의 납치와 공격 소식은 순식간에 이웃들에게 퍼졌어요. 고통과 분노가 모두를 사로잡았지만 특히 파리드는 누나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했어요. 그날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던 가족은 이제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빠졌어요. 항상 미소 짓던 상냥한 소녀 야스민은
무자비하게 순수함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보호자였던 파리드는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영원히 그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카림이 체포되었어요. 초기에는 야스민의 집에서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었어요. 가족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결국 범죄는 잔혹했으며 카림에 대한 증거는 명백했어요. 파리드는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누나의 공격자가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곧 희망이 무너졌어요. 법정에서는 카림의 연줄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카림의 아버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모든 권력과 영향을 동원해 아들을 보호하려 했어요. 비싼 변호사와 부정한 전략들이 등장했어요. 반면 야스민의 가족은 단지 목소리를 들으려 애썼어요. 선고는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카림은 겨우 3달의 징역형과 50대의 채찍형을 선고받았어요. 3달. 그것은 악취나는 농담처럼 느껴졌어요. 야스민의 가족에게 그 결정은 파괴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부당함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치 야스민의 고통이 시스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분노를 일으킨 것은 가난한 가족이었기에 카림의 방어를 상대로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야스민의 부모님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원의 부족은 큰 장벽이었어요. 이웃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카림은 최소한의 형량을 마치며 가족의 돈과 영향력으로 보호받고 있었어요. 지역 사회는 분노했지만 무력했어요. 모두가 알았어요. 정의가 없으면 야스민과 그녀의 가족은 결코 완전히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부패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관련자에게 깊고 아픈 상처를 남겼어요. 파리드에게는 큰 분노가 있었어요. 그는 시스템이 누나와 가족을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카림이 몇 달 후에 자유롭게 되어서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의의 불꽃은 처음에는 밝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꺼져갔고 그 뒤에는 고통과 분노의 흔적만 남게 되었어요. 카림의 가벼운 선고로 인한 불공정함은 끝나지 않았어요. 3개월 형량 중 단 한 달만 복역한 후 그는 석방되었어요.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의 분노는 커졌어요. 하지만 야스민의 가족에게는 마치 배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고통은 카림이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어요. 게다가 그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오만해 보였어요. 카림은 거의 매일 야스민의 집 앞을 지나가며 비웃듯 웃고 악의적인 댓글을 남겼어요. 내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 그는 잔인한 웃음과 함께 외쳤어요. 파리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무력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는 카림을 누나가 겪었던 공포와 시스템의 완전한 실패를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보았어요. 야스민의 가족은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카림의 지속적인 존재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각각의 웃음소리와 악의적인 댓글은 이미 약해진 희망에 새로운 타격을 가했어요. 한때 밝고 에너지가 넘쳤던 파리드는 이제 머리를 숙이고 가족이 겪는 불공정함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야스민의 부모님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재정적인 자원이 부족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카림의 그림자는 항상 그들을 괴롭혔어요. 지역 사회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모두가 카림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의 권력과 영향력은 뚫을 수 없는 방패처럼 보였어요. 정의는 그들을 외면한 것처럼 보였고 괴물 같은 카림이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상황이었어요. 카림은 타인의 고통에서 쾌감을 얻는 듯했어요. 그의 무죄는 그에게 권력감을 주었고 그는 이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생활했어요. 그리하여 야스민의 가족은 여전히 잔인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해자는 자유롭게 다니며 매일매일 그들의 무력감과 시스템의 실패를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끔찍한 날의 영향은 파리드의 삶을 계속 괴롭혔어요. 이제 17세가 된 그는 더 이상 누나가 납치되는 것을 지켜보던 두렵고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과 함께 격렬한 분노와 흔들림 없는 정의에 대한 열망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파리드는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의는 법정이나 당국에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상황을 자신의 손에 쥐기로 결심했어요. 비밀리에 자유와 무기 다루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자원도 부족하고 부모님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파리드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그는 전투와 생존에 대해 많이 아는 가족의 오랜 친구인 멘토를 찾았어요. 이 멘토는 파리드의 눈에서 결심을 보고 그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훈련은 매우 힘들었어요. 종종 파리드는 자유시간과 몇 시간의 수면을 희생해야 했어요. 그는 싸우는 법, 방어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파리드는 정서적으로도 더 강해졌어요. 카림과 그의 불공정함에 대한 고통과 분노는 연료가 되었어요. 그가 배우는 각 펀치, 각 킥, 각 동작은 결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어요. 집에서는 상황이 여전히 어려웠어요. 야스민의 가족은 여전히 가난하고 자원이 부족했어요. 카림의 끊임없는 도발과 악의적인 웃음은 그가 여전히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매일매일의 상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더 강하고 준비된 파리드는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카림에게 굴욕을 당했던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를 찾겠다는 결심을 한 젊은이였어요. 파리드의 변화를 아무도 간과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걱정이 되었지만 그의 변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파리드의 싸움이 단지 야스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가족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림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지만 파리드는 다가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누나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과 위험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그리고 이렇게 절망 속에서 힘이 생겼어요. 파리드는 변화되었고 준비되었으며 가족이 다시는 불공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결심을 했어요. 날이 지나면서 여전히 오만한 카림은 아무것도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했어요. 그는 짧은 감옥 생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의 뻔뻔함은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여름의 어느 날, 해가 지고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대면이 일어났어요. 야스민은 집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드문 평온의 순간을 즐기려고 했어요. 파리드는 그녀 옆에 있었고 항상처럼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카림이 그들에게 도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그는 맞았어요. 카림이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는 다가오면서 독서를 퍼부었어요. 아스민, 나를 그리워했어? 그는 악에 가득한 목소리로 조롱했어요. 파리드는 누나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고 무언가가 그 안에서 부서졌어요. 그만해, 파리드. 파리드는 일어섰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결심했어요. 그는 카림이 다시는 처벌 없이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서운 침착함으로 카림을 마주했어요. 여기서 나가, 카림. 이제 그만해. 하지만 카림은 경멸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할 건데, 파리드? 다시 경찰을 부를 건가? 카림이 한 걸음 다가와 다시 한번 야스민을 위협했어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파리드는 절망과 분노로 인해 즉석에서 만든 무기, 즉 자기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저장해 둔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빠른 동작으로 카림을 공격하며 그의 배에 가격했어요. 카림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어요. 그는 파리드가 자신을 반격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카림은 방어를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파리드는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에 의해 계속 싸웠어요. 소음의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잔인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카림과 아직도 즉석 무기를 들고 눈에 눈물이 가득한 파리드. 그는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당방위였어요. 야스민을 더 이상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했어요. 파리드는 충격 상태에서 끌려갔고 이웃들은 야스민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소식은 동네에 퍼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가족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괴물에 맞선 젊은이. 그리고 파리드가 이제 새로운 싸움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무력감이 있었던 지역 사회는 파리드에게 용기를 가진 영웅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정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카림은 더 이상 누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파리드의 용기와 절망은 결국 그의 가족에게 조금의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 마지막 대면은 파리드의 싸움의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그를 데리러 왔고 그는 충격 상태에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살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파리드는 자신이 정당방위로 행동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법은 복잡하고 여론은 나뉘어 있었어요. 뉴스가 동네에 퍼지자 커뮤니티는 두 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파리드를 영웅으로 보았어요. 그들에게 그는 가족을 괴롭힌 가해자를 마침내 맞서서 물리친 젊은이였어요. 그들은 야스민의 고통과 카림이 그들의 아픔을 조롱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이 지지자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며 파리드가 겪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주목을 끌려고 했어요. 그들은 그가 단지 자신의 누나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파리드를 매우 다르게 보았어요. 그들에게 그는 정의를 스스로 손에 쥔 범죄자였어요. 그들은 카림이 악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드의 행동이 여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비판자들은 폭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파리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한편 파리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야스민의 가족은 새로운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파리드의 구속은 가족에게 새로운 불안감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그가 야스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법적 시스템을 다루는 압박은 너무나 컸어요. 파리드의 부모님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 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고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은 치열한 논쟁의 무대가 되었어요. 파리드의 사건은 많은 관심을 끌었고 커뮤니티의 분열은 더욱 커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파리드는 굳건히 버티려 했지만 책임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의 사건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실패와 가족을 위한 정의를 찾으려는 젊은이의 싸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파리드는 재판이 끝나면 진실이 인정받고 자신과 그를 지지해주고 그의 고통을 이해한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파리드 사건이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으면서 야스민과 그의 형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파리드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었고 사람들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파리드 사건에 대한 게시물은 급속히 퍼졌고 삽사인 정의는 파리드에게와 삽사인 자유를 위한 파리드와 같은 해시태그가 타임라인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나라 전역과 심지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연대감을 나타내며 지원을 보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정의를 외쳤어요. 인권 단체들도 파리드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사법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 사례로 보았어요. 이미 유사한 불공정에 맞서 싸운 지역 활동가들은 파리드를 구출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시위를 조직하고 서명을 모으고 당국의 사건 재검토를 압박했어요. 대중의 압력은 너무 강해져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캠페인에 대한 뉴스는 큰 언론 매체까지 도달했고 곧 파리드는 정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어요. 보도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가족을 보호하려는 젊은이의 결단과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의 실패를 조명했어요. 파리드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편 이전에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꼈던 야스민의 가족은 커져가는 연대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중의 압력 덕분에 파리드를 위한 방어 자금을 모금할 수 있었고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일었어요. 그들은 드디어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어요. 파리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의를 위한 외침의 효과를 느꼈어요. 그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커져가는 움직임이 그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어요. 공정한 결말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감 있게 느껴졌고 그는 앞으로의 상황을 기다리며 그 희망을 붙잡았어요. 정의를 위한 외침은 집단의 목소리가 되어 파리드와 야스민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행동이 계속되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공정한 결과에 대한 희망은 새롭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파리드의 재판은 정의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었어요. 대중의 압력과 끊임없는 언론 보도가 파리드의 이야기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가 정당방위를 했다는 증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대중의 지지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판결의 날이 다가왔어요. 법정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파리드는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스민의 가족도 거기에서 같은 마음으로 결정이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정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파리드는 무죄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그의 행동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반응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축하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파리드를 지지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무죄 판결은 야스민의 가족에게 큰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비록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드디어 진실이 승리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스민과 파리드는 이제 조금 더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파리드의 이야기가 가져온 영향은 단순히 무죄 판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사법 시스템과 정의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어요. 대중의 압력과 언론 보도는 헛되지 않았고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인권단체와 지역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사법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며 작업을 이어갔어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파리드의 이야기는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었어요. 이제 불의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파리드와 야스민은 그들의 싸움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의를 넘어서 긴급히 개혁이 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파리드의 용기와 지역 사회의 결집은 상황을 발전의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드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정의를 위해 싸우고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파리드의 유산은 단순히 저항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용기와 연대가 어떻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자리 잡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겪은 후 파리드와 야스민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결단력 있게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파리드는 자신이 겪은 싸움과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인생을 더 큰 목적에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폭력 피해자 권리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과 여동생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심각한 불공정함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파리드는 새로운 목적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와 협력하며 누구도 야스민과 자신이 겪은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드는 법적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활발한 목소리를 내었고 사법 제도를 개선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일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찾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드가 새로운 임무에 헌신하는 동안 야스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내면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삶은 쉽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의 지원과 오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그녀 주위에 뭉쳐서 정서적,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스민은 지원 그룹과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파리드와 야스민은 함께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파리드는 그의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태도로, 야스민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세상의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목적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공정한 시스템의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식과 개혁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지원과 파리드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권리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마침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파리드와 야스민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회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고통과 불공정함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선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연대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